두 번째는 정보 은닉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정보 은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캡슐화는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를 하나로 묶어서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객체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캡슐화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데이터가 외부에서 직접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이터 보호가 있고요. 코드의 복잡성을 줄이고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퍼블릭 속성과 메소드는 모두 접근이 가능하고요. 프로텍티드 속성은 클래스 내부 및 서브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속성과 메소드는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정보 은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은닉은 클래스의 일부 변수나 메소드를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요. 객체의 세부 구현한 것을 숨기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 은닉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클래스 내부 환경이 외부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변수를 잘못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변수나 메소드 이름 앞에 던더를 붙여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접근을 제한하고요. 프라이빗으로 정의가 되면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지고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객체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요. 데이터 값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보 은닉에 대한 예시인데요. 여기서 각 클래스를 살펴보면요. 클래스 내부와 외부를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 클래스 외부는 클래스 밖에서 접근하는 코드를 의미하고요. 클래스 내부는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속성들과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프라이빗 영역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속성을 의미하는데요. 즉 외부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림에서는 셀프 던더 엔진과 셀프 던더 기어라는 두 개의 속성 데이터들이 프라이빗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언더스코어 두 개인 던더가 사용되는데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파이썬 문법입니다. 던더 엔진과 던더 기어는 각 클래스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보 은닉은 객체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퍼블릭 영역은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메소드를 의미하는데요. 외부에서 이 클래스의 속성을 간접적으로 수정하거나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그림에서는 setEngine과 setGear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엔진과 기어 값을 설정하는 설정자 메소드이며 getEngine, getGear는 값을 반환하는 접근자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엔진 정보를 수정하고 싶다면요. setEngine 메소드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엔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던더 엔진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set 엔진 메소드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프라이빗 속성을 퍼블릭 메소드로 관리를 함으로써 클래스 외부에서는 클래스 내부 구현을 알 필요 없이 미리 제공된 메소드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은닉은 클래스 내부의 세부 구현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요. 필요한 정보만 외부에 제공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정보 은닉의 예로 던더 엔진과 던더 기와 같은 프라이빗 속성을 사용했는데요.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이 데이터는 오직 클래스 내부에서만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의 안정성을 높이고 외부에서 잘못된 접근이나 수정으로 인해 데이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제 3은 학생을 나타내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구현해보는 예제인데요.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인스턴스 변수 네임을 프라이빗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코드를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생성자로 네임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에 김가천 스트링 문자를 집어넣고요. 이 내용을 OBJ에 객체에 저장을 한 후에 프린트로 OBJ 객체에서 던더 네임을 사용해서 보여달라고 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면은요, 이렇게 하단에 에러가 나져 있는데요. 이거는 던더 네임은 프라이빗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프라이빗 변수에 접근을 하거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접근자와 설정자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접근자와 설정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인스턴스 변수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스턴스 변수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인스턴스 변수가 프라이빗으로 정의되어 있어도요. 접근자와 설정자 메소드를 사용하면 값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자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고요. 설정자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메소드입니다. 값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설정자고요. 값을 반환할 때는 접근자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접근자는 보통 메소드 이름 앞에 get이 붙거나 속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설정자는 보통 메소드 이름 앞에 set이 붙거나 속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제 4는 예제 3의 오류를 수정해서 학생을 나타내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드는 예제인데요.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인스턴스 변수 네임을 프라이빗으로 정의하고 설정자 setName 메소드와 접근자 getName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을 하는 예제입니다. 오류가 없이 결과가 김가천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5는 간단한 입금과 출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텝 1은 함수를 사용한 거고요. 스텝 2는 클래스를 사용한 예제입니다. 먼저 입금과 출금을 함수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디포짓과 withdraw 함수를 정의해서 입금과 출금 기능을 구현하고요. 각 함수는 잔액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잔액 관리인데요. 매니지 어카운트 함수에서 초기 잔액을 설정하고 입금 및 출금 함수를 호출해서 잔액을 관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잔액을 출력하는 건데요. 최종 잔액을 출력하면 됩니다. 코드를 살펴보면요. 디포짓 함수는 잔액에 입금액을 더하고 입금 완료 메시지를 출력한 뒤 새로운 잔액을 반환하게 되고요. withdraw 함수는 출금액이 잔액보다 크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금 처리를 한 뒤 새로운 잔액을 반환합니다. 매니지 어카운트 함수는 계좌를 초기화하고요. 입금 출금을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잔액을 출력합니다. 이 코드의 흐름은 입금과 출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잔액을 보여주는 간단한 계좌 관리 기능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함수 기반으로 접근한 예제였는데요. 캡슐화 정보 은닉 관점에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캡슐화 부족인데요. 잔액을 전역 변수로 관리하면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잔액을 추적하기 어려워지고요. 두 번째, 정보 은닉 교류인데요. 직접 접근이 가능해서 잔액이 외부에서 직접 수정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값이 들어갈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지보수 어려움인데요. 여러 함수가 각각 잔액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함수는 업데이트된 방식으로 잔액을 처리하고 어떤 함수는 구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코드 전체가 일관되지 않게 되어 유지보수가 어려워집니다. 예제 5는 스텝 2로 함수를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로 변경하는 예제인데요. 함수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변경하고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보 은닉은 객체 내부 상태를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인데요. 은행계좌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변수 던더 밸런스를 사용하고요. set 던더 밸런스는 두 개의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변수로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외부에서 직접 객체 a.던더 밸런스에 접근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어서 계좌 잔액을 외부에 의도치 않은 수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공용 메소드는요, withdraw 메소드와 디포짓 메소드만 계좌의 잔액을 변경할 수 있어서 계좌의 잔액이 외부의 잘못된 접근으로부터 보호가 되고요. 객체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는 현재 잔액 밸런스만을 인스턴스 변수로 가지고요. 은행 계좌의 잔액인 밸런스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생성자이니까 이닛 메소드와 인출 메소드인 withdraw와 저축 메소드인 디포짓을 정의를 합니다. 은행 계좌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로요. A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에 A 객체에 대한 입금을 5만원 하고요. 그리고 출금을 17,000원을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특수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파이썬 클래스의
기본적으로 포함된 아주 스페셜한 메소드들입니다. 이름은 양쪽에 던더로 둘러싸여 있고요. 던더이니까 던더 str 같이 양쪽에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던더 str 메소드는요,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할 때 호출되는 특수 메소드인데요. 프린트 함수로 출력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서 클래스에서 정의한 문자열 표현을 반환하게 됩니다. 또 연산자와 관련된 특수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하단 표를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테이지 등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 연산자를 사용할 때 해당되는 특수 메소드를 호출하여 연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 연산자에 해당하는 메소드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제 6은 프랙션 클래스를 만들기 예제인데요. 분수 덧셈을 프랙션 클래스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빗 변수는 던더탑과 던더버텀을 사용하고요. self.던더탑과 self.bottom은 두 개의 언더스코어로 시작되는 변수이기 때문에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요. 외부에서 직접 f1.던더탑이나 f1.던더버텀에 접근할 수 없어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외부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수정하지 않도록 보호하게 됩니다. 공용 메소드인데요. setTop, setButton, getTop, getButton 메소드들은 분수의 분자와 분모를 설정하고 반환하는 공용 메소드들입니다. setTop 메소드는 분자를 설정하고 getTop 메소드는 분자를 반환하여 외부에서 객체의 속성을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프랙션 클래스 정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생성자에서 셀프 탑 버튼을 인수를 하고요. 탑과 버튼을 각각 분자와 분모로 프라이빗 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etTop은 분자를 설정하는 메소드이고요. setBottom은 분모를 설정하는 메소드입니다. getTop은 분자를 반환하는 메소드이고요. getBottom은 분모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내에 add 메소드와 str 메소드를 구현하는 코딩인데요. 덧셈 특수 메소드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분수 모양의 형태로 표현하는 메소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함수는 str로 우리가 리턴 값을 보면은 self.던더탑이 분자가 되고 self.던더버텀이 분모 형태로 만들어서 반환하게 됩니다. 분수 객체에 덧셈을 처리하는 메소드가 필요한데요. 메소드 이름은 add로 했고요. 두 분수의 새로운 분자를 계산해서 newtab에 저장하고요. 두 분수의 새로운 분모를 계산해서 newbottom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자와 분모를 새로운 분수 객체로 반환을 해가지고 분자와 분모를 새로 계산한 값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프랙션 클래스에 1,4를 넣어서요. 4분의 1을 F1 객체에 저장하고요. 프랙션 1,2로 2분의 1을 객체 F2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F1과 F2의 덧셈을 해서 결과를 출력하는데요.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이 돼서 8분의 6이 됩니다. 답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